자, 할게요. 네, 전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제 이번 수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했었죠. 그래서 강의했던 내용에 녹화된 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 별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학생 성함 부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올렸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웹페이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오늘 할 거는 크게 뭐 제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어떤 웹페이지의 모습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습 자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더 완벽하게 한다면 이 웹 서버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HTML 태그 문서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원격으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환경까지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우리 웹브라우저 가지고 이 파일 읽듯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이 웹페이지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전 시간 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에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느냐. 자, 과거에 HTML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HTML5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HTML5 이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이 HTML이라고 하는 태그 형태를 보게 되면 그냥 합쳐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조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거기에 이 구조에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타이틀은 제목은 어떻게 붙일 것이고 몸체의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이 블럭 형태의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선 긋기 정도 그다음에 패러그래프 단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 정도에 대한 그것도 뭐 단순한 패러그래프의 모습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줄은 어떻게 뜰 것인지 그다음에 기호는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 정도만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저희 이 예쁘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양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넣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글 색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폰트에 대한 모습, 그다음에 바탕화면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만들어져 있으면 내어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들여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 또는 중앙에다가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모습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동작에 대한 거. 우리가 마우스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의 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꽤 고급화되어 있지만 이 외국 분들 중에 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 연구 자료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게 되면 그냥 파일들만 제공되어 있죠. 자료들은 풍부하게 있는데 뭐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우리 이제 이런 거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거기에 화면이 커지고 뭐 하는 모습까지 또는 건드리면 사람이 걷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것까지 나타내는 동작 또는 여기에 대한 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구조하고 내용에 대한 거는 순수하게 HTML이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죠. 새로운 언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로 작성돼 있다. 그래서 이걸로 작성하는 거.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위주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책에 조금 더 넘어가서 한 50페이지 가까이 될 때쯤 되면 이거를 조금 더 모양을 좀 갖춰보자. 그래서 이 색깔이라든지 바탕화면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CSS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CSS3인데 캐스케이딩이다. 캐스케이딩이라는 건 이제 계속 연속한다는 얘기고 폭포수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먼저 지금 이 구조적인 어떤 모습에 데다가 조금 더 이 옷을 입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운 어떤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루는 게 뭐냐면 이 동작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저희 그 우리가 C 프로그램과 같은 거하고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C 프로그램의 하드웨어하고도 좀 연동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던데 그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동작이라든지 하는 것들 또는 이제 그거로부터 이 모양과 관련된 것까지 연동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들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분리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하게 보면 동작만 개발하는 팀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홈페이지 개발하는 어떤 그 회사다라고 한다면 동작 개발하는 팀 하나 따로 두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에 대한 이 그 모양에 대한 걸 하기 위한 이 그 디자이너 쪽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전반적인 건 이거는 뭐 흐름이니까 같이 약속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HTML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능이 처음에는 그 크게 있지 않다가 자꾸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좀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 해킹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 그 프로그램을 뭐 실행하려고 보게 되면 설치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짜증이 날 정도죠. 그래서 이 멍하니 있다 보게 되면 뒤쪽에 이 그 윈도우 뒤쪽에 뭔가 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한참을 기다렸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거를 다 해결해서 이 나왔던 것이 이제 지금 HTML5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게 이 초창기 HTML이라고 하는 것부터 쭉 진화가 돼서 지금은 HTML5 또는 5 뭐 버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5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요거와 5라고 하는 거의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다는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여기다가 할게요. 그래서 HTML5 이전에 대한 어떤 웹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보죠. 자, 이걸 전체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 웹페이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존의 웹페이지가 있고 웹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기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보게 되죠.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동영상도 있고 또 뭐 게임과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요. 이 중에 하나가 동영상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게임이 있다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사용했던 것들도 있겠죠. 뭐 게임에 여기 애니메이션까지 하고 뭐 은행 보안에 대한 것도 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이 포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죠. 물론 처음에 얘기할 땐 플러그인이 그냥 꽂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액티브엑스라고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가 대표적으로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뭐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에 이 내 계좌하고 연동해 가지고 쓸 수 있게 액티브엑스가 설치되어 있느냐 뭐 하다 보게 되면 보안이 이게 오래됐습니다. 다시 하세요. 뭐 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접속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됐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PC 장치를 지원하게 되죠. 뭐 컴퓨터
갖다 PC라고 하는 걸로 통째로 산다면 PC 장치만을 갖다가 지원해 줬다. 물론 PC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넣어서 워크세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가능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나왔던 거가 이제 이 좀 더 진화돼서 나온 게 지금 현재 HTML5 버전이다. 또 도입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도입 후에 웹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이 HTML5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이 그 웹페이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로만 만든 웹페이지. 그래서 과거에 만든 웹페이지를 쓰게 되면 여전히 액티브엑스니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HTML5라고 하는 걸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냥 이 조금 다른 형태로서 설치되는 부분들이 줄어든다 해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HTML5를 지원해주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중에서도 과거에 저희 초창기에 나왔던 웹브라우저 가지고는 이 동작이 안 되고 HTML5를 지원해주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플러그인과 같은 이런 기능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바로 이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게임과 같은 여러 가지 이 보안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이 프로그램들에도 큰 문제 없이 이 동작하게 만들어 준다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여기서는 이 PC만 지원했었는데 여기는 PC도 분명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상이 PC보다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이 치우쳐져 가기 있기 때문에 여기도 스마트폰에 대한 것도 역시 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HTML5라고 하는 걸로 동작해 준다 했죠. 스마트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블릿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저희 이 기능들을 좀 안에다가 추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액티브엑스와 같은 이 해커들이 노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버리는 이제 그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전에 웹페이지 기존에 이 웹페이지하고 이거하고의 분명히 구분이 돼야지만 이번엔 HTML5를 동작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형태까지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HTML5 문서에 대한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HTML5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문서를 보게 되면 먼저 뭐 HTML이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그걸 다 안다라고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H하고 T를 따고 그 다음에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에 M 그리고 언어 랭귀지 여기 따서 HTML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우리말로 좀 길게 번역해서 쓴다면 웹 문서를 작성하는 언어는 언어인데 그 언어의 일반적인 언어하고 조금 형태가 달라서 태그 언어다라고 불러서 그냥 태그 이렇게 부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도 빼고 이쪽도 다 빼고 그냥 태그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난 태그는 좀 할 줄 아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조금씩 제가 접한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자, 그다음에 뭐 용어긴 하지만 HTML 문서라고 하는 거. 그러면 HTML 문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HWP와 같이 아래 한글 또는 이제 워드와 같은 거를 만든 그렇게 되는 이제 그 이 기존의 이제 전자 문서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HTML이라고 하는 이 태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이 문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동작 가능한 이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코드 일종의 코드죠. 그래서 여기는 이 문서가 한 페이지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로 구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HTML5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늘 실습할 내용까지 또는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보통 이 웹페이지 구성에 들어가는 거다. 자, 전반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이 HTML 자, 그냥 제가 그냥 HTML 쓰면 결국은 HTML5에 해당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페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 자, 아까 얘기했듯이 HTML 과거 5 이전의 거하고 이후 거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5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어떤 태그가 필요한데 그 태그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태그는 항상 앵글 브래켓으로 돼 있고 느낌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분은 없는데 제가 여기 쓰는 동안에 대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대문자로 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눈에 익숙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 다큐멘트 타입 그리고 HTML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하죠. 이게 뭐냐면 HTML5라고 하는 걸로 작성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드의 첫 번째 문장에는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선언이죠. 뭐에 대한 선언이냐? HTML5에 대한 걸 쓰고 있다는 얘기부터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HTML 타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 부분이 들어가죠. 네, 헤드 부분에는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고 제목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뭐 들어가겠죠. 뭐 그런 그 내용들, 제목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아주 단순한 형태로 가지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 이 부분이 들어가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모습을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첫 번째 항상 첫 줄은 이게 첫 줄이에요. 첫 줄에는 꼭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왜 써야 되냐? HTML5라고 하는 걸로 나는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첫 줄에 이렇게 써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조금 성격이 약간 급하기 때문에 커멘트 다는 거, 설명문 다는 걸 좀 좋아하질 않죠. 또 해놨다가도 저희 그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한글이 잘 안 들어가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영어로 제 설명을 또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또 안 한 적 있죠. 언어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한글도 잘 들어가 그러니까 대부분 커멘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서를 할 때 문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달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설명문을 꼭 달아줘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설명문을 단다르면 이런 형태로 해라 이거죠. 여기가 이 앵글 브래켓에 따옴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여기 설명문이 들어가죠. 커멘트.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중간중간에 넣으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예,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이 그 태그라고 하는 이 마크업 언어로 되어 있는 이거는 시작과 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begin, end 이렇게 되듯이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이렇게 되는 거하고 짝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도 시작은 이와 같이 HTML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HTML 이 태그 문서 또는 HTML5 이전에는 그냥 이 윗부분에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여기 커멘트는 붙이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옵션이고 이거 필요 없었죠. 여기서 또 바로 시작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과거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어떤 형태의 HTML 코드가 작성되면 되겠다. 그 이게 시작이면 이거에 짝을 이루는 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래서 시작은 앵글 브래켓만 가지고 끝에는 앵글 브래켓 다음에 슬래시가 들어가는 거가 맞닿아 있죠. 그 다음에 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이 여기에 들어가는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여기를 크게 이 헤드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헤드 부분도 이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 이제 그 칸을 이렇게 몇 개 들어가는 인덴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데 꼭 여기서는 그걸 지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걸 지켜야지만 되는 언어도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뭐 오캠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걸 꼭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또는 이제 이 프로그램 나중에 유지 보수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각적인 형태에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헤드. 그 헤드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기 위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태가 들어가면 요거와 짝을 이루는 엔드 헤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헤드 부분에 들어갔다. 여기에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 문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제목은 어떻게 쓸 것인지 타이틀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내가 색깔은 어떻게 하고 바탕화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대한 스타일 똑같이 한번 쓰게 되는데 항상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쓰게 되는.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다 보통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이 코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리스트도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한데 하나가 뭐 여러 개 들어가면 여러 개를 가지고 쓰게 되죠. 여기 이제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그 한 몇 주 있다가 하게 되면 이 스타일 시트에 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쓰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개 들어가도 뭉쳐가지고 알아서 이 코드 가지고 쓰게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뭐 데이터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디 부분과 짝을 이루는 바디 이렇게 해서 엔드 바디를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에 이제 문서에 대한 본격적으로 화면에 띄어질 문서의
또는 저희 그 본문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 문서 본문이니까 텍스트로 구성되겠죠. 근데 이 텍스트가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UTF-8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작성하게 된다. 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 그 글씨로만 다해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텍스트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미지도 있겠죠. 네, 뭐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헤드 부분에.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은 이 안에도 가능하다 해야죠. 근데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된다 해야지. 이것도 이 호출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다가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작성된 거를 뭘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에디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형태의 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작성은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뒤에 확장자가 그냥 HTML이라고 하는 걸로 붙이면 되겠다. 그리고 작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는 그냥 편의상 여러 가지 저희 그 우리 이 일반적인 편집기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내내 그냥 단순하게 이 그냥 그 메모장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걸 예를 든다면 메모장을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메모장을 이용해서 쓰는데 여기에는 이 그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이 한글로 된 걸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반드시 이 UTF라고 하는 8번이라고 하는 코드로서 이 그 저장이 돼야 되겠다. 형식할 때는 이걸 가지고 옵션에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UTF-8.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로 되어 있는 8번, 8비트 되어 있는 유니코드라고 하는 걸로 써주시면 큰 문제 없이 다 읽어드리는데 HTML5 문서를 읽어드리는데 웹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HTML 태그 그런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제가 여기다 작성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하나하나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한 100여 개 있다는데 100여 개 다 써볼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강의하시는 분은 그때 강의할 때만 잠시 그렇게 되고 안 쓰면 잊어버리겠죠. 100여 개나 되는데. 그리고 또 개발하는 사람도 사실 HTML 태그 코드를 불러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예 저희 그 편집기 중에는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냥 불러다가 쓰면 이 HTML 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이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쓰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HTML 태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굳이 알 필요 없고 특별하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대해서만 이 그 태그를 찾아가서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HTML 다른 것보다는 태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자. 태그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태그 모습. 그래서 여기는 이 태그는 태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속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미지 화면에다가
가로는 얼마짜리, 세로는 얼마짜리 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이 화면에다 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이미지가 파일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보단 이미지를 못 찾았을 때 이 그게 대응하는 어떤 메시지라도 내보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들에 대한 것들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죠. 그래서 여기는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속성 이름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냐면 속성 값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속성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금 전에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하나의 속성 중에 그 태그 중에 img라고 하는 이 그 태그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연상되는 하나의 그 글자겠죠. 그래서 이게 태그 이름이에요. 태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 속성 중에 하나가 이미지니까 이미지의 파일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 이미지 파일은 어떤 거를 내가 읽어야지 이미지 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명이 ABC였다, JPG였다 이렇게. 글쎄 이게 뭐냐면 이 속성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속성 중에 이름. 요거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에 값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만 이렇게 그 있는 게 아니겠죠. 이미지 보면 이미지 크기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으니까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width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자, 여기다가 100 이렇게 썼다 이거죠. 자, 이렇게만 써도 돼요. 아니면 싱글 코테이션으로 써도 되고 더블 코테이션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 써라. 근데 가능하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는 우리 책에서도 이 추천하는 바로는 더블 코테이션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그것도 저자가 주로 그렇게 썼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더블 코테이션을 많이 선호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길이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면 더블 코테이션을 쓰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빈 공간을 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하게 되면 하나의 문자처럼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빈 칸 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50. 이것도 하나의 속성이고 이 중에 이 두 가지는 속성에 해당되는 이름이 될 테고 이거는 이 속성 값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에 대한 거 하나 더 본다면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abc.jpg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대신 뭔가 메시지를 내보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그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거 그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이것도 속성. 그래서 속성에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속성이 이 값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어떤 속성이냐면 이 해당되는 이 파일이 없어요. 이미지 파일이 없을 때 여기에 불러서 나타내는 거다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소문자로 썼죠. 이거 다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거의 속성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다. 구분 불필요하다. 이렇게. 요즘 언어들 보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하는 언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그 자바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 태그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희 그 앵글 브래켓 다음에 슬래시 앵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형태 하나 해봤으니까 정말 하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이런 모습의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웹 브라우저로 띄웠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 HTML 문서를 또는 페이지를 이 아파치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웹 브라우저에서 그 사이트에 저성을 그 접속을 하고 나면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띄워봤더니 여기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에 첫 페이지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고 여기 뭐냐면 타이틀이죠. 지금. 그리고 그 몸체 부분에 예, 그냥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그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이 HTML5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런 모습에 대한 걸 만들어. 그러면 이게 되기 위해서는 HTML5 태그 페이지 홈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먼저 이것도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섞어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게 들어간 걸로 봐서 HTML5로 작성됐구나라고 하는 거죠. HTML5로 작성됐으니까 웹 브라우저도 HTML5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웹 브라우저를 읽어봐야 되겠다. 자, 제일 먼저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겠죠. 짝을 이뤄서 end HTML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 되겠다. 자, 이 안에는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헤드 부분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에 첫 페이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냥 헤드 덜렁이 여기다가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헤드에는 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스타일 시트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타이틀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도 여기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 되냐면 첫 페이지라고 썼으니까 여기도 라고 하는 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이게 짝을 이루면 되겠죠. 슬래시 타이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첫 번째 이 그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까지 설정을 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능이 없죠. 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한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우스를 갖다 댄다고 뭔가 저희 그 풍선 같은 게 말풍선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다음 몸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게 몸체 부분. 그래서 몸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색깔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이 형태에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 크기에 대한 거, 글씨 크기에 대한 얘기도 없다 이거죠. 여기다가 그냥 쭉쭉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몸체 부분은.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타이틀에 대한 예. 만약에 이 타이틀에 대한 예 이런 글씨가 오른쪽에 붙어서 쭉 쓰고 싶다.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정렬해서 쓰고 싶다.
아니면 여기 좀 이렇게 칸을 몇 칸을 띄어가면서 뭐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모습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든지 요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또 요 글자들에 대한 거 하나하나가 뭐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기 싶다라고 한다면 타이틀은 무슨 색깔, 뭐 대화는 무슨 색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희 그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색깔에 대한 거를 갖다가 명시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파일명은 난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뒤에다가 HTML이라고 하는 걸 붙이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EX라고 한다면 EX HTML이라고 하는 걸 하고 여기서 이 호출해서 부르면 되겠죠. 불러쓰기 우리가 뭐 HTTP 뭐 이렇게 불러 쓰는 부분에다가 파일 불러 쓰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검색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요거 ex.html이 있는 부분에 거를 실행시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가 뜬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바디에다가 이제 이 그 문단 또는 이제 그 제목을 좀 달아주려고 1장은 어떻게 되고 2장은 어떻게 되고 하는 모습. 그래서 1장은 제일 큰 글씨로, 2장은 조금 더 뭐 1절은 조금 작은 글씨로 뭐 이런 식의 걸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문단 구분을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할게요. 다시.